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고요. 만약에 PDF가 없다. 그럼 복사된 텍스트에다가 설교 전문을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 내용을 바로 설교로 슬라이드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누르고요. 슬라이드 자료 옆에 화살표 누르고 발표자 슬라이드 바꾼 다음에 만들려는 슬라이드에다가 이번에는 약간 자연의 느낌으로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 내용이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증해서 슬라이드에 그 시대의 이미지가 담아낼 수 있도록, 담아내도록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요런 프롬프트도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약 80에서 90대 정도의 나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거고요. 인포그래픽도 한번 해볼게요. 인포그래픽. 조금 전에 그거를 제가 복사를 안 해놨네요. 자, 다시 마찬가지. 다니엘서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검증하고 그 시대의 이미지를 담아내도록 디자인해줘.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는 80에서 90대 정도의 나이로 추정해서 만들어줘. 또 아까보다 약간 다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가 15장 이내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아까 만든 거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 인포그래픽이 나왔네요. 이거는 기업 이미지 느낌의 프롬프트로 만든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선교 전략 고찰 해가지고 이거는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선교 전략에 대해서 1,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각 주요 거점 도시 1차, 2차, 3차의 연도별 핵심 성격, 주요 지역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 느낌으로 해달라고 해서 좀 딱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프롬프트로 넣은 거예요. 점토 느낌의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렇게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죠. 네. 오징어인가요? 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죠. 이런 프롬프트는 자연어 방식으로 내가 넣어도 되고요. 이제 만들어진 건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인포그래픽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장 안에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노트북 에덴으로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하는 걸음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장면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전체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잘 만들죠. 요거는 요한복음 4장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솔로
솔로몬의 재판을 한 장의 인포그래프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집어넣어주고 이 본문은 이러이런 내용인데 이런 느낌이 살아나도록 인포그래픽 이미지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오는 동안에 제가 노션 드릴게요. 지금 이게 25개 정도의 인포그래픽 프롬프트거든요. 요 하나하나가 프롬프트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각 번호별로 복사하면 되고 1번, 2번, 3번만 좀 깁니다. 3번까지만 이렇게 길고요. 4번부터는 짧아요.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자, 이거를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복제라고 뜰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면 내 거 노션으로 들어가거나 얘를 이렇게 아예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C를 하고 내 거 노션을 열고 거기에 개인 페이지에 플러스를 열고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컨트롤 V. 그럼 그대로 들어가요. 스타일 프롬프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게 프롬프트고 이 빨간 것이 요것만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모던 미니어 스타일. 요거는 플랫 디자인. 그림자나 입체감을 최소화한 일러스트 느낌. 그 다음에 글래스 모피즘. 반투명한 유리 느낌의 레이어와 밝은 배경 뭐라고. 요 빨간 거만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복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노트북에 나온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다.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만들라고 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볼게요. 네, 지금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가 좀 잘렸네요. 조금 잘라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제가 이 제미나이한테 내가 너를 아무래도 페이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크게 하니까 나오네요. 기도를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해서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돌아갔을 때 그 백성들의 어떤 참담함 거기서 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결단 그래서 기도를 심는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나왔네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거는 이제 기업 그 이미지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칼라를 많이 안 쓰고 심플하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좀 심플하게 나오죠. 기업 프롬프트가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이 텍스트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아까 꼭 본 거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요거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런 제가 드린 노션 프롬프트 외에 이 노션 이런 프롬프트 외에 내가 따로 더 가져올 수 있는 프롬프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슬라이드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저한테는 이 바나나 NL이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죠? 네. 자, 요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크롬 웹스토어 다시 가시죠. 크롬 웹스토어. 그리고 크롬 웹스토어 클릭하시면 요 위에 입력창에다가 영어로 BANANANL 바나나 NL 검색하시고
엔터 치십시오. 바나나 NL. 그러면 요렇게 일본애가 만든 게 나옵니다. 이게 일본애가 만든 건데 얘를 클릭하면 크롬에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크롬에 추가. 그러면 추가 확장하시면 노트북 LM으로 오면 얘가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F5를 누르셔서 새로 고침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면 얘가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시요. 자, 지금 요거 설교 올린 그거로 갈게요. 설교 올려서 노트북 LM. 거기서 슬라이드나 인포그래픽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클릭. 그리고 근데 바나나 NL이 여기가 저는 있는데 없을 거예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 웹사이트 새로 여시고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하시고 요렇게 들어오십시오. 여기다가 바나나 N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되나? 바나나 NL. 바나나 한글로 나옵니다. 영어로 BANANANL 검색하시면 바나나 NL. 얘를 크롬에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크롬에 추가. 그리고 다시 노트북 LM으로 오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다시 슬라이드 요 밑에 보면 바나나 NL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자, 바나나 NL 클릭. 그러면 비즈니스 인기 300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인기 300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웹툰이 있네요. 웹툰. 자, 웹툰 느낌으로 하겠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 프롬프트가 여기 쏙 들어옵니다. 되죠? 아니면 목사님들이 원하는 걸 바나나에 누르셔서 인기 300이 제일 잘 나가요. 인기 300 눌러서 여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돼요. 또 다른 웹툰이 있네요. 바꾸기.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바나나 NL 프롬프트는 하루에 5개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유료입니다. 이게 지난달까지는 다 무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거의 1년 이상 무료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유료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래도 5개는 쓰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슬라이드 만들어지죠. 또 인포그래픽도 옆에 화살표 눌러서 바나나 NL 클릭하시고요. 인기 300에서 저는 요거 레고, 제가 레고 이거 좋아하거든요. 레고 클릭하면 프롬프트가 레고 프롬프트가 쏙 들어가요. 얘를 생성 누르시면 또 다시 만들어줍니다. 아까 앞에서는 요거 나왔네요. 슬라이드. 자, 다니엘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다니엘의 나이 감안해라 라고 넣었더니 요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536년 약 20만 명이 잔류를 했죠. 1천 5천 명이 귀환했고요. 근데 그때 다니엘에게 들려진 소리가 뭐 이런 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금식 21일 동안의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게 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요건 아까 봤던 거고요. 자, 요거 나올 동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시작했죠? 작업 시작했고요. 요거는 아까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지고 다른 바나나 NL에서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우주 혹성 여행 느낌으로 이거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광주에서 이제 목회자 연구 모임에서 이걸 하면서 한 분 목사님이 담양에 있는 교회인데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때 수요일 날 설교 때 이걸 딱 가지고 올라갔는데 성도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약간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또 보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어떤 목회적인 영역에 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지금 웹툰 느낌으로 하는 건가? 아, 이거 레고 느낌이죠. 자, 레고 느낌으로 해서 기도의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롬프트를 손가락 하나 안 대고 타이프 치지 않고 손가락 하나만 깠다 하면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거 나오라고 냅두고요. 다시 노트북 LM 다른 걸로 갈게요. 노트북 LM 다른 걸로 가서 새 노트 만들기 한번 클릭해 보시죠. 새 노트 만들기 클릭. 그러면 지금 우리는 웹에서 새 소스 검색하는 거 했고요. 파일 업로드하는 거 해봤고요. 복사된 텍스트 넣는 거 곁들여서 했습니다. 이제 뭐 남았냐면 웹사이트를 크롤링 해오는 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튜브에서 어느 하나의 내용을 요렇게 바꾸는 거는 여기서 스크립트 복사해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노트북 LM에서 웹사이트를 등록할 때 하나, 두 개, 다섯 개, 10개까지는 내가 임의로 복사해 붙여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웹사이트가 50개, 100개, 300개다. 그걸 한 번에 불러와서 이 친구한테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크롬 웹스토어로 갑니다. 여기다가 유튜브, YOUTUBE, 유튜브 2, 노트북, NOTEBOOK, 노트북 LM. 자,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시죠. 유튜브 또 노트북 LM. 얘를 클릭하시면 크롬에 추가가 됩니다. 크롬에 추가, 엣지에 다운로드 하시고 유튜브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날기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날기새. 그리고 김동호 목사의 아카이브 요거 제목 요거 클릭하시면 요 대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죠. 웹사이트 크롬 웹스토어에서 유튜브 투 노트 LM을 검색합니다.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날기새 검색하시면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 대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홈이 있고요. 동영상이 있는데요. 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비전 아카데미라는 제목 아래 여러 동영상이 있어요. 또 안녕하세요 목사님 신앙상담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 안에 339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네. 339개. 그럼 요 위에 보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 뉴 노트북이라는 게 생겨요. 생겼습니까?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 뱅글뱅글 돌다가 웹사이트 하나가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에서 339개의 크롤링을 싹 해와요. 근데 300개밖에 안 돼요, 저는. 유료 버전에 300개가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면 울트라가 600개니까 다 되겠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50개만 표시될 거예요. 50개만 위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데, 자, 일단 불러왔어요. 싹 지금 안착시키고 있죠. 영상이 많으니까 안착시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이게 좀 상담 내용이잖아요. 상담 내용. 그러면 일단 입력창에 먼저 입력 만들어 봅시다. 내가 업로드한 소스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실제 상담 내용을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전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줘. 대충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이따가 다 안착이 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300개를 다 못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도 꽤 있을 거다. 지금 300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거 나왔는 거 볼까요?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90개 중에 33개만 되고 나머지는 네, 빨갛게 나오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유료 사이트든지 가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유튜브니까 또 그러지는 않는 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회원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뭐 3,000원, 4,000원 내면 영상을 보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난리새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불러와요. 이런 형태로 크롤링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롤링 기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경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것들을 검색해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가능한 거죠. 불러오는 동안 또 딴 거 합시다. 자, 여기 웹스토어 오셔서 이건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Grabbit 그래빗 검색하세요. 그래빗 그리고 엔터 치면 닭발 모양의 이런 이게 무슨 색이죠? 약간 청색 비슷한 거 얘를 클릭하셔서 크롬에 추가하십시오. 요거 되는 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300개 중에 225개를 불러왔네요. 나머지 밑에는 못 불러왔어요. 보니까 200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못 불러온 거 보니까 어떤 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도, 토큰의 차이. 그러면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 그리고 얘를 엔터 치겠습니다. 업로드한 소스에서 225개에서 실제 상담 내용을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불러갔냐면 이게 섞였네요. 숫자가.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래비 추가하셨나요? 자, 추가하셨으면 다시 유튜브로 오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셔서 김동호 목사님의 요 아카이브 대문으로 가게요. 대문 요 상태 놔두고요. 여기 옆에 이 퍼즐 모양 보이나요? 네. 퍼즐 모양 클릭해 보세요. 퍼즐 조각 모양. 여기에 그래빗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빗 클릭. 그러면 요런 칼라 창이 나옵니다. 나왔나요? 네. 그러면 왼쪽 아래에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세팅 클릭. 그리고 그래빗 세팅 아래에 이렇게 뭔가가 설정되어 있어요. 얘를 삭제해 주세요. Add New Action만 보이게 해주세요. Add New Action. 요거는 이 그래빗 설명은 제가 이제 보니까 영상으로 다 녹화를 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Add New Action 클릭. 그러면 Create New Action이 뜹니다. 여기서 셀렉트를 레프트 클릭, 모드 어피어 키를 컨트롤 키 클릭. 그 다음에 셀렉트 액션 타입을 URL to 클립보드, 클립보드 URL 갖다 붙이기.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요게 마지막 이제 세팅입니다. 자, 레프트 클릭, 컨트롤, 카피 URL to 클립보드. 됐나요? 그리고 세이브 액션 누르시면 위에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이런 설정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오세요. 날기새 유튜브로 와서 이번에는 홈 옆에 동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바둑판으로 싹 나옵니다. 최신 것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죠. 다시요. 자, 그래비 어디 여기서부터 설정부터. 네? 깔고 나서부터. 깔고 나서부터. 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여기 퍼즐 모양 클릭. 그럼 여기 그래빗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 그러면 요 창이 나타나요. 나타났나요? 네, 이 시간쯤 오면 약간 과부하가 걸려요. 네. 이미 걸렸어요. 네. 그러면 그래빗 옆에 아래 보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 클릭. 그러면 요 그래빗 세팅 칸이 뜹니다. 여기서 기존에 요거 있는 거 삭제하세요. X 눌러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게끔. 두 개 다 잡혔어. 2개 있으면 2개 다 삭제. 3개 있으면 3개 다 삭제. 아무것도 안 남게. 이렇게 애드 뉴 액션만 보이게. 그리고 애드 뉴 액션 클릭. 그러면 크리에이트 뉴 액션 뜨는데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셀렉트 눌러서 레프트 클릭. 모드 피 클릭 키어를 넌을 눌러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색깔 그대로 놔두세요. 액션 밑에 셀렉트 액션 타임 눌러서 copy URLs to clipboard 클릭. 색깔은 정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하셔도 돼요. 바꾸셔도 돼요. 안 바꾸셔도 되고.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카피 UR이 저기 그거예요. 클립보드 URL 갖다 붙이기. 한글로 되면. 새 탭이에요, 새 창이에요. 한글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거를 클립보드 URL 붙이기로 돼 있을 거예요. 한글로. URL 복사. 클립보드에 붙이기라고 안 돼 있나요? URL 클립보드에 복사. 아, 네, 맞아요. 그거. 그러면 세팅 끝나고 세이브 액션 누르시면 돼요. 저장 작업. 네, 저장. 그러면 여기 하나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튜브로 오세요. 그리고 날기새 김동호 목사님 거 요 대문을 클릭하면 아까 우리 유튜브 노트북 LM을 했던 실습 화면에 대문 나오죠. 예. 여기서 홈이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거는 어떤 제목 아래에 영상이 쫙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튜브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고, 요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유튜브 노트북 LM에서 모든 영상을 들어가면 이제 밑에가 이렇게 있어요. 얘만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뉴 노트북으로 해서 클릭하면 이거 하나가 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 목사님 탭이 안 된다고 한 거 제가 그냥 하지 말고 노트북 LM에서 하세요라고 했던 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의 영상이 이렇게 다 분석이 끝나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스크립트는 못 불러오지만 내가 업로드한 영상의 전체 내용을 스크립트 중심으로 불러와서 정리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롬 웹스토어에서 유튜브 서머리라고 하는 그 녀석을 못 쓰더라도 여기서 하나를 불러오는 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유튜브마다 이게 다 뜰 거거든요. 얘만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는 요 제목 아래에 100개, 200개, 300개 달린 얘들을 한 번에 크롤링 해오는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홈 옆에 동영상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기순, 최신순, 인기순을 볼까요? 자, 인기순, 음악이 나오고 있네. 최신순. 자, 최신순으로 해놓고요. 그러면 이건 다 바둑판식으로 보여요. 요거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자, 여기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세요. 맥북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르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요 왼쪽 요 정도 지점에다 놔두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동시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쭉 긁어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창이 칼라 창이 씌워져요. 어느 정도 씌우고 그냥 손가락 놓으세요. 근데 나는 요렇게 씌워진다. 잘못하신 거예요. 요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해요. 컨트롤 키를 눌러야 돼요. 같이 눌러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하고 손가락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으로 다른 데로 와서 자, 노트북 LM에 새 노트 만들기 클릭. 그럼 요 창 뜨죠. 여기에 웹사이트 클릭. 여기 링크를 붙여놓으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조금 전에 드래그했던 게 그대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렇죠. 어떤 주제를 넣고 검색한 내용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 아래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크롤링 해와서 여기서 삽입을 하면 그 영상, 그 주제에 대한 영상 관련된 내용을 싹 정리가 되겠죠. 제가 강의 준비를 이걸 많이 써요. 어떤 기업이나 개인 그 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해 올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제가 접하지 않은 영역이. 근데 유튜브는 다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불러와서 여기서 학습을 시켜서 여기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 강의안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주제 아래에 한 번에 묶여진 영상을 크롤링해 오는 방법. 두 번째는 주제를 유튜브의 제목에다가 요 제목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 제목, 지금은 이제 날기사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합시다. 자, 제주도 여행. 제주도 여행하면 전체로 하면 쇼츠가 다 떠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만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16대 9 화면에 얘만 떠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키 누르면서 쭉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의 제주도 여행에 관계된 이 정보를 손가락 놓고 여기다가 새로도 만들기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컨트롤 V 하면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는 자료집이 만들어집니다. 뭐 지금 여행으로 했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 크롤링 방법이에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선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합시다. 자, 여기서 다른 거 다 지울게요. 없애고 여기 결과 나온 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케이스별로 상담 내용을 구분해서 전체 영상 내용 정리해줘. 그랬더니 가족 및 자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런 거더라. 개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는 이런 거더라. 이 영상을 우리가 언제 다 보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크롤링에 와서 노트북 LM에서 지식창고에서 정량화시키면 요 영상에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내 목회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팁도 여기서 얻을 수 있겠죠. 신학적, 성경적 부분 이런 것들로 크게 나눠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마지막 거 웹툰으로 나온 거예요.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잘 만들죠.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이런 웹툰 느낌으로 다가가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임팩트 있게 색깔 컬러도 넣고. 이런 프롬프트가 아까 바나나 NL에서 인기 300 안에서 마음껏 고를 수 있어요. 하루에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아니 그거 가시기 전에 저는 네. 아까 지금 노트북 LM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네. 자료로서 제가 PPT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녀석이 만들다 보면 오타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오타를 어떻게 잡아? 저는 이제 그게 더 오타를 네. 어떻게 잡아? 자,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는 오타를 잡아낼 수 있어요. 슬라이드는 오타를 어떻게 잡아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수정이 있어요. 수정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이게 지금 바나나 얘네를 깔면서 항상 이렇게 생겨요. 컨넥션이. 네.
자, 1번 슬라이드 변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수정해요. 전도 여행 전략 분석 보고로 수정해요. 그리고 수정된 자료 생성. 그러면 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얘를 PPT로 다운받아요. PPT로 다운받고 그 다음에 좀 이씨 사시는 분들은 캔바를 유료로 쓰시면 돼요. 이씨 사시는 분들은 캔바에서 그걸 캔바로 사용을 해야 되나? 이게 PPT를 다운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게 다운을 받으면 얘가 글씨를 인식하는 게 이게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분명히 순간에 오타를 찾았는데 네, 오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변경을 캔바에서 하는 거예요. 캔바에가 AI 삭제 기능이 있어요. 수정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건데 저도 요즘은 이제 없이 살아서 캔바를 네. 캔바에서 아무튼 캔바에 요 AI 기능이 있어요. 캔바에 AI 기능이 있고 미리 캔버스도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도 EC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티나게 하는 방법은 PPT에서 땜빵하는 방법. 근데 가장 쉬운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예 저기서 작업을 해서 다운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오죠. 바울의 2차 전도에 이런 식으로 네. 한 장 한 장을 수정하시면 돼요. 네. 근데 아직 인포그래픽을 수정하는 방법은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인포그래픽 수정도 제미나이에서 이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수정도 이거 나온 지 한 몇 달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돼요. 네. 그래서 인포그래픽 수정도 충분히 될 거다. 근데 저는 인포그래픽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챗GPT로 가져갑니다. 챗GPT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업로드해요. 업로드하고 단 이대로 이미지는 안 돼요. 디자인. 얘가 다시 재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자 업로드한 이미지를 오타 수정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줘. 그러면 거의 잡아져. 현재는 전 이렇게 써요. 챗GPT에서 오타 수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노트북 LM에서 자체 수정하고 노트북 LM에서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의 이미지 느낌도 수정돼요. 요것도 수정돼요. 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로 가는 이 화살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요. 그럼 또 빨간색으로 바뀌어져요. 이미지, 오타 다 수정됩니다. 슬라이드에서. 그런 거. 네. 자, 아니면 이시 사시는 분들은 유료로 캔바 쓰시면서 하시는 거고. 네.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제주도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는 그래픽에서 드래그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또 이거 괜찮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누르고 클릭. 누르고 클릭. 그럼 위에가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그럼 처음 거는 포털이니까 닫아요. 그리고 나머지 열렸죠? 제일 첫 번째 거 클릭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마우스만 맨 끝으로 옮겨서 Shift 누르고 얘를 눌러요. 그럼 전체 블럭 씌워지죠. 전체 블럭 씌워지고 얘를 컨트롤 Shift D를 눌러서 기타 북마크에 새 폴더를 추가하고 제주도 여행 2026-0623 저장하고요. 저장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릅니다. 그러면 금방 저장했던 게 왜 뜨죠? 새 폴더 들어가면 뜨죠?
처음 거 누르고 마지막 거 19도 누르고 컨트롤 C. 그리고 노트북 LM으로 와서 새 노트 만들기 웹사이트 누르고 컨트롤 V. 그러면 전체 삽입. 요거는 선택이에요. 선택적으로 내가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이 방법을 써요. 네, 그것만.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쭉 드래그 하는 건 그레이스로 하면 돼요. 요 세 가지 클롤링은 다 끝납니다. 요 세 가지 방법이면 내가 유튜브에서 자료화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료화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내용들은 다 영상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거까지 못했네. 수노로 노래 만드는 거. 그거는 또 한 번 초는 그냥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10분만 더 하실래요? 네. 10분? 강의를 한 번. 갈 사람 다 갖고. 네, 갈 사람 갖고 10분만 더 하시죠. 자, 수는 너무 쉬워요. 왜 제가 이걸 알려드리냐면 제가 주일 설교를 한 3번 리마인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저녁에 유튜브에 올려요. 그 링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 화요일 정도에 아까 노트북 LM에 오디오 오버뷰라는 게 있어요. 오늘 안 했는데 오디오 오버뷰로 제 영상을 한 5분, 6분짜리로 만들어요. 그걸 성도들한테 올리고 수요일 날 제가 이 수노로 만든 제 설교 영상, 설교 노래를 보내요. 성도들한테. 그러면 한 3분, 4분 노래에서 제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복사 드릴게요. 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챗GPT로 가겠습니다. 챗GPT에서 얘를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 설교를 올리십시오. 내 설교를 올리시고 자, 그러면 당신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감동적인 찬양을 만드는 전문 작사가입니다. 업로드한 설교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어쩌고저쩌고 설교 제목은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들으시고요. 핵심 키워드는 기도, 씨앗 두 개 만들게요. 9절, 구조, 1절, 2절, 후렴, 코러스로 구성해 내용에 어울리는 장르 추천해줘.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엔터 치세요. 그러면 먼저 제 올려진 설교문을 얘가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 제목과 키워드를 바탕으로 벌스 1, 2, 코러스, 엔딩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주죠.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장르를 추천해줬어요. 장르는 뭐냐면 워십 발라드로 해라. 컨템포러리 CCM으로 해라. 피아노 발라드로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로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노 한번 검색해보세요. SUNO. 자, 요거는 제가 화면을 녹화를 할게요. 자, 수노 검색하시고요. 수노 검색하면 이 수노 빨간색 바탕에 영어로 수노. 어떤 분들은 가끔 여기 모래카라네가 제일 먼저 떠요. 그거는 유사품입니다. 수노. 얘를 클릭.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회원가입은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고 하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갑니다. 얘가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5곡을 공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음원 사이트만 올리지 않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카카오로 공유가 돼요. 인스타에 올리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떡상이 되는 순간 이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카카오로 공유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가 한 달에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15,000원을 유료로 하면 한 달에 한 3,000곡을 만듭니다. 그건 다 내가 저작자예요. 저작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강의를 들었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자기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 등록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용돈 버는 애들이 쏠쏠하게 나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100곡만 내가 정제해서 만들면 요것도 투잡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요거 회비, 5,000원은 음원 등록비예요. 2만원이면 한 달에 한 50곡을 내가 음원 사이트에 다 올릴 수 있어요.
유튜브, 인스타, 우리 음원으로 나오는 모든 BGM으로 다 올립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여기에서 좀 약간 화면이 또 약간 바뀌었네요. 화면이 약간 바뀌었어요. 아, 크리에이트.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 여기서 심플이 있고 어드밴스가 있는데 심플은 제목만 넣어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목 내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한 뭐 20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가사를 넣을 거잖아요. 어드밴스를 누릅니다. 이게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되나요? 어드밴스. 자, 그러면 다시 GPT로 가서 가사를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수노 릴릭스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스타일. 아까 여기 스타일 프롬프트를 얘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영어로 넣겠습니다. 자, 요걸로 스타일 프롬프트를 넣고 그 다음에 송 타이틀. 기도는 씨앗이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누르면 끝납니다. 자, 다시 어드밴스로 하시고요. 크리에이터 눌러서 어드밴스로 하시고 릴릭스에다가 가사를 통째로 넣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마크다운식으로 안 돼 있으면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목 빼고 벌스 1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이렇게 하면 돼요. 스타일은 챗GPT가 알려주는 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어 옵션 이런 건 다 유료예요. 요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러면 노래를 하나의 가사를 두 버전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루에 10개를 만들어주는데 엄밀하게 하면 5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누르면 오른쪽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자, 예를 들면 노래가 이게 이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설교 내용으로 노래를 만든 거거든요. 목소리는 어떻게? 목소리는 남자 여자밖에 구분이 안 돼요. 유료로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이 돼요. 자, 근데 요렇게 금방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도. 근데 뭐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크리에이터. 제너레이션 페일드. 만드는 게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아까 뭐가 에러가 있었나 봐요. 요거 하고 나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이번에는 여기 보면 4개가 나오잖아요. 5월의 초록색이라는 제목으로. 이 밑에는 유료 버전이에요. 이건 1분 미리입니다. 근데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위에 2개는 무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료 버전만 들을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씨앗이 다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장르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임영웅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 가사는 똑같은데 임영웅 버전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동백아가씨 이미자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노래 나오는 동안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프롬프트가 남아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자,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GPT로 와서 이 노래 나온 거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 URL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한 곡짜리 막 메들리로 20곡 들어가 있는 거 말고 3분 4분짜리 한 곡 있잖아요. 그거 URL을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위에 올려놓은 주소에 있는 유튜브의 노래와 같은 감성의 곡을 만들려고 하는데 스타일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엔터 치면 지금 임영웅 스타일의 이 프롬프트를 노래를 분석해서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트로트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외국 말은 트로트란 말을 장르를 몰라요.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거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넣으면 임영웅 스타일의 이제 노래 스타일의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스타일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스타일 프롬프트를 뽑을 수 있어요. 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수요일날 제가 성도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주일 설교를 한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를 의외로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트로트로 보내주면 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또 재밌어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목회적인 영역에서 성도들하고 나눠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끝났고요.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문제입니다. A의 사각형의 흰색 부분을 2등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허공에다 한번 그려보시죠. A의 흰색 부분을 2등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대각선. 그으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사각형 B의 흰색 부분을 3등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은자 그리면 되죠. 사각형 C의 흰색 부분을 동일하게 4등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는 테트리스입니다.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D의 흰색 부분을 동일하게 7등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이게 우리는 바로 답이 안 나오죠? 우리는 이걸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1, 2, 3번 A, B, C대로 일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설교 준비도 우리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내가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늘 그 보내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루틴으로 설교 준비하고 그 루틴으로 일하고 그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이 관성에 의해서 성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분야의 장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죠. 근데 이제는 이 관성이 습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벌레는 한 마리가 아니라 앞에를 물고 가는 행렬력 애벌레라는 벌레예요. 얘들을 원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6일 밤낮을 500바퀴를 돌고 죽었대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했어요. 부지런하면 칭찬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6일 밤낮 500바퀴가 나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목회가 열매가 눈으로 탁탁탁 보여지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 지침에 대한 강도는 더 강해지죠. 얘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마리를 톡 쳐내면 됩니다. 원을 깨뜨리면 돼요. 과거에는 이걸 넛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걸 AI라고 이야기합니다. AI가 우리 목회의 영역에 기업에서 또는 생업에서 나의 삶을 톡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생존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고요. 뭐 여기 젊은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사용하신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괜찮아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선진적 변화를 이 정도 가져왔죠.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날 거고요.
오늘 제가 오픈 강의했던 것처럼 조금만 더 있으면 손도 못 댈 AI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 클로드 코드 CLI, 제미나이 CLI, GPT, 코덱스 얘가 다 뭐냐면 개발자 영역이에요. 이게 이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기술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CLI를 쓴다고 하시는데 CLI가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줄 명령 인터페이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시커먼 화면에 코드가 쫙 올라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CLI입니다. 우리가 GPT 제미나이에서 이걸 쓰는 것과 CLI 창에서 쓰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GPT 제미나이는 GPT라는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제미나이라는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CLI는 이 운동장을 들어서면 종합운동경기장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다루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대체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화이트 칼라와 비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로 나눴어요. 앞으로는 AI 유저와 비유저로 세상을 나뉠 겁니다.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엄청난 효율이 날 거고요. 생산성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삼성 그 노동자 노조에 거의 몇 명이 6억을 받습니까? 거의 6천 명, 7천 명? 그 정도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생산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오픈 예배 하실 때 배움에 대한 얘기 하셨죠. 과거의 문명이 글자를 모르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문명은 배워야 할 걸 배우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그런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됐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네. 아까 슬라이드 나눠. 현재 소스들이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지 해라. 여기 빨간색 나왔네요. 빨간색은 못 불러오는 거예요. 얘는 점 3개 눌러서 실패한 소스 모두 삭제. 그러면 총 19개를 불러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덮어쓰기해서 다시 금방 제가 준 걸 올립니다. 첫 주제의 모든 측면. 첫 주제가 뭐예요? 1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와라. 여기에 대한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금 19개가 그걸 포괄하고 있는지 분석해라.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찾아와. 또는 반대 의견이나 데이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하고 다시 엔터. 총 3번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미나이에서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질문,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질문을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것과 무슨 차이일까요? 제미나이에서도 요 질문 던지면요. 똑같이 이렇게 자료를 싹 찾아와서 심지어는 정리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노트북 LM은 이렇게 파일만 불러와요. 그 사이트만 불러와요. 뭔 차이일까요? 요거는 어디서 불러왔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출처를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낸 자료예요. 근데 우리는 노트북 LM에서 이 자료들을 첫 번째 질문을 이걸 던져서 찾아왔고요. 두 번째 질문을 누락된 거 있으면 찾아와. 세 번째 질문을 불충분한 거 찾아와. 계속 두 번, 세 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 창에 있는 레퍼런스는 제미나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 레퍼런스가 보이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채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업로드한 소스들을 분석해서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전체
경로와 주요 사건과 의미들을 각 정도 여행별로 정리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다시 갖고 오는 거죠. 한 3번 정도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 시뮬레이션을 최소화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제된 내용을 여기서 불러와서 여기서 정리된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네, 여기다 넣어놨어요. 쭉 넣어놨습니다. 불러왔더니 요렇게 이제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져갔죠. 자, 1차부터 동행자는 누구였는지, 주요 사건은 뭔지, 그 다음에 의미는 뭔지, 2차 전도여행의 정로, 주요 사건, 의미, 3차 전도여행의 주요 사건, 전도, 그 다음에 의미 쭉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나요? 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보면 메모의 저장이 있습니다. 자, 메모의 저장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죠? 그리고 옆에 점 3개를 클릭하면 소스로 변환이 있어요. 이 소스로 변환을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특수문자 알파벳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니까 대충 요 밑에 비읍 시읒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 밑에 사도 바울의 3차례 전도여행 여기다가 점 3개를 클릭하면 소스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소스 이름 바꾸기 클릭.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넣어주세요. 느낌표. 그리고 저장.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정제된 내용을 제일 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전체 모두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얘만 선택을 해요. 이 선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만든다 그러면 15장을 기본으로 만들어줍니다. 맥시멈이 15장이에요. 근데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내용이 15장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장도 만들 수 있고 45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슬라이드 자료 여기서 30장 만들어주라고 해봐야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끊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끊어서 만들려면 텍스트를 슬라이드 장표를 텍스트를 15장이 넘는 20장, 30장, 40장으로 만들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자 이것을 여기 사도 바울의 우리가 만든 거 요거 하나만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내가 업로드한 내용 그건 요거 체크된 거 말하죠. 30장의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각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어. 슬라이드 1, 2 순서대로 만들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요 하나의 파일만 여기서 만들어줘요. 슬라이드로. 그러면 10장, 15장이 넘는 어떤 슬라이드도 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오늘 조금 속도가 약간은 느립니다. 이 정도로 벌써 나오는데 자 슬라이드 1부터 나오죠. 여기서 문구를 제가 슬라이드 1, 2 순서대로 만들어져라고 했던 거는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슬라이드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자 그럼 슬라이드 1번부터 쭉 드래그해서 내려와서 15번까지 드래그를 씌웁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소스 추가를 누르시고 복사된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삽입 그러면 여기 소스 창으로 들어갑니다.
붙여놓은 텍스트로 들어가요. 얘를 점 3개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고 느낌표 넣어주고 슬라이드 1번 저장.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제일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 드래그, 컨트롤 C, 소스 추가, 복사된 텍스트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삽입. 그럼 또 붙여놓은 텍스트 요리 가죠. 얘를 이름 바꾸기, 느낌표 넣어주고 슬라이드 2번 저장.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총 3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요 내용들은 이 순서대로 올린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올라가요. 슬라이드 1, 2. 자, 그러면 꺽쇠를 다 해제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를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야 되죠. 슬라이드 1번만 클릭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자료 옆에 요거 화살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맞춤 설정이 뜹니다. 발표자 슬라이드 바꾸고요.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어주는데, 자, 프롬프트는 기업 비즈니스 스타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 복사하셔서 노트 LM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이 프롬프트는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1번에도 이걸 넣어주고 2번에다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유지되겠죠. 그리고 생성. 그 다음에 얘 해제하고 슬라이드 2 클릭해서 슬라이드 자료 옆에 화살표 눌러서 발표자 슬라이드 바꾸고 또 얘도 컨트롤 V. 그리고 생성. 그러면 2개가 만들어지죠. 인포그래픽도 마찬가지. 인포그래픽은 근데 1, 2로 안 나누고 처음 이 원자료에서 1, 2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나만 클릭해서 얘를 인포그래픽에 만들려면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생성. 그러면 인포그래픽 한 장과 슬라이드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슬라이드를 30장, 60장, 90장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재미나이는 유료 사용자는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만듭니다. 슬라이드를. 무료 사용자는 한 3개 만들어요. 그래서 유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한 만큼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요. 또 시간 걸리니까 웹사이트 새 창 하나 열고 노트북에 새로 하나 열어보세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심플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또 만들기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에다가 목사님들 아까 설교 있죠.